네, 내 종목 지금 팔아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바로 연락 주셔야 상담 받으실 수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문자 샵 2034 또는 전화 02-2000-4919번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희 전문가 분들께서 열과성을 다해서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본격적으로 첫 번째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수고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오늘 어떤 종목 네, 갖고 계실까요? 삼천당 제약이요. 매수가랑 비중은요? 88,000원에 7.5%요. 아, 수익 중이시네요, 시청자님. 네, 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그럼, 감사합니다. 네, 수익을 얼마나 더 볼 수 있을지가 고민되시는 걸까요? 네, 네. 매도하기가 참 그게 힘들더라고요. 그쵸. 수익 보면은 더 보고 싶은 마음이죠. 네, 욕심이 생겨요. 그게 그러니까요. 문제예요. 일단 축하드리고요. 어디까지 더 볼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네. 삼천당 제약 오늘 또 상한가로 마감이 됐죠. 과연 더 보실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긍정 두 분이고요. 중립 한 분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상한가를 끝까지 지키면서 장 마감됐으니까 추가적으로 좀 시세 기대해봐도 괜찮을까요? 네, 우선 축하를 드린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고요. 이 회사가 오늘 상한가를 쳤던 게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를 그 제품에 대해서 유럽 9개 국가에 독점 계약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저는 이제 이런 재료가 나왔을 때 저는 뭘 보냐면, 이 종목이 오늘 30% 상한가를 쳤단 말이죠. 그러면 상한가를 쳤는데 얼마만큼 오늘 그 재료를 반영해서 강력하게 형성을 했느냐. 이제 형성한 그 힘을, 기세를 보면 그 상한가의 기세가 더 이어지느냐 아니면 내일은 빠지느냐, 이게 저는 대충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제가 그 분차트, 분차트를 제가 한번 봤습니다. 분차트하고 연봉 분봉까지 보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면은 상한가를 몇 시에 말아 올렸냐면 9시 15분에 말아 올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약간 매물이 나온 다음에 9시 그 반에는 완전히 문을 잠갔어요. 그러니까 매물 30% 상한가를 닫은 다음에 9시부터는 아예 상한가 계속 그를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만큼 그 강력한 상한가가 들어왔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정도 상한가 기세라면 추가적으로 상승 여력이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매물이 있느냐를 한번 연봉으로 보겠습니다. 연봉을 보니까 매물이 없습니다. 완전 신고가를 돌파해서 나갔고요. 그 다음에 연봉 캔들을 보면 2020년부터 해가지고 2023년까지 지금 한 4년 정도를 계속해서 이걸 가지고 매집을 한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이 바이오시밀러 수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어떤 이제 매집 세력들이 계속 매집했잖아요. 그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분봉이 이제 분기봉입니다, 분기봉. 자, 분기봉을 보면 역시 2023년부터 해서 한번 눌러주고 나서 작년부터 계속 아주 탄탄하니 매집을 이루어진 형태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종목은 이제 매물대가 없이 완전히 이제 고점을 날아가고 있는 그런 패턴이기 때문에, 그러면은 직전 고점이었던 가격 10만 7천 원에 저는 약 한 2배 정도는 추가적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그런데 주가가 또 바닥에서 최근에 1년 전 바닥은 6만 원에서 왔거든요. 6만 원에서 왔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가격이 거의 한 90% 정도 올라온 상태니까 저점에서 매수한 그 사람들의 또 매도 압력도 주가 올라가다 보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럴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 종목이 어느 순간 올라갔는데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개입 상승이 나오면서 대량 거래가 터질 때, 그럴 때를 좀 계속 주시하시면서 보유하시면은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또 그거에 대한 또 자세한 것은 박병주 매니저가 또 무료 방송에서 특별히 제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수익 보고 계시지만 조금 더 수익 극대화하시길 저희가 또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천당 제약 도와드렸고요.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시청자님? 하나마이크론요. 하나마이크론 매수가랑 비중은요? 26,300원에 40%를 샀어요. 많이 들어가셨네요. 금요일 날이요. 네, 네, 최근에 들어가셨어요? 금요일 날이요. 지난주에. 네. 그래도 근데 오늘 너무 좀 많이 산 것 같아요. 비중을 좀 많이 늘린 게 고민이시고.
네. 네,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하나마이크론 비중도 꽤 높으신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매수하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디까지 볼 수 있을지 세 분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오일금정 나왔습니다. 정태근 이사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난주에 매수하시긴 하셨는데 비중이 꽤 높으시다. 이게 고민이라고 하시는데 걱정할 필요 없으실까요? 일단은 비중 문제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비중은 이제 각기 이제 투자하신 분들 자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저 40%가 많다 작다 판단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만약에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저 40%가 40%가 하더라도 절대적인 금액을 봤을 때 크지가 않다면 부담이 안 되는 부분들이고, 근데 만약에 저 40%가 절대적인 금액이 많다라면 한 10억 정도 하신데 4억 정도 들어갔다 이렇게 하면 좀 부담이 되겠지만, 뭐 이거는 금액 따라 틀리기 때문에 비중은 본인 판단하시기에 부담이 된다 안 된다 그 부분은 본인이 판단하는 게 맞다라고 먼저 말씀드리고 싶고, 그리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하나마이크론뿐만 아니라 반도체 같은 경우는요 기술적 분석의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게 되면은 일단 하이닉스 한번 볼게요. 네. 하이닉스 한번 보게 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지난주 이제 날짜를 보게 되면 3월 20일 수요일이거든요. 제가 이 하이닉스를 왜 말씀드리냐면은 잘 보세요. 지금 5일선과 21선이 데드크로스 났고 그다음에 5일선 이탈 그리고 21선 이탈을 하게 되면서 거래는 실렸거든요. 요렇게만 보게 되면 무조건 파는 게 맞아요. 무조건 기술적으로 대응을 한다라면은.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음에 반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은 반도체는 물론 기술적 분석도 해야 되겠지만은 더 중요한 건 반도체가 앞으로 간다 안 간다에 대한 판단을 먼저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하이닉스를 예를 드렸듯이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으로 대응하게 되면은 팔면은 아까운 상황이 되고 가져가면 또 아쉬운 상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이제 후공정 관련돼 가지고 하이닉스의 수혜를 볼 수 있을 만한 종목이고, 그리고 아직까지 HBM이 죽지 않았다, 엔비디아가 빠지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여러 가지 판단을 해서 그런 것들이 먼저 선결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종목에 대한 접근을 판단하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그런데 제 생각을 여쭤보게 된다면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올해 이제 실적이 열릴 거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가져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는 제가 전문가로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똑같은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를 했을 때 아직까지 반도체는 확신이 제가 봤을 때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라면은 가격 조정 나왔을 때 분명히 흔들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오늘 이제 0.39% 하락이 나는데 만약에 내일 쪽에 2% 3% 하락 나오잖아요. 그럼 불안해서 제가 볼 때 잠 못 자실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으면은 차라리 팔았다가 241선을 일시적으로 이탈하는 22,500원 아래 구간에서 사시거나 아니면은 오늘이라도 이번 주라도 공부를 하셔가지고 반도체의 어떤 본인 판단을 먼저 만들고 난 다음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정리를 해보자면은 제 개인적으로는 반도체는 아직까지 죽지 않았다, 계속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단지 가격 조정이 나올 수가 있다. 근데 가격 조정을 못 견디겠다라고 판단이 들게 되면은 매도하시고 난 다음에 다시 사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꼼꼼하게 전략 세워두셨네요. 시청자님 듣고 계신가요? 시청자님? 네. 네, 혹시 고민 해결되셨을까요? 네. 저번에도 하나마이크론 좀 손해보고 팔았는데, 네네. 이번에도 그럼 또 팔아야 되나? 근데 그런 상황이 앞으로도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했잖아요. 팔고 네. 나면 아깝고 가지고 있으면 아쉬운 상황이 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세요. 그리고 난 다음에 판단을 하시는 게 제가 볼 땐 좋을 것 같아요. 내일 2% 빠지면은 제가 볼 때 시청자분 또 불안할 것 같아요. 오늘 저녁이라도 그런 판단을 일단 해보시라는 말씀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꼼꼼하게 전략 세워드렸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님 잘 참고하시면서 현명하게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뷰요. 뷰노요. 네.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5만 원에 비중 30%인데요. 네네. 올라가질 않아갖고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이래서 전망이 아이고. 어떤가 해가지고. 아이고, 걱정 많이 되시겠어요. 네, 네, 그럼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지가 제일 고민이신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바로 고민 해결해 드릴게요. 네, 뷰노 최근에 좀 많이 소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반등이 나올 수 있을까요? 뷰노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다 나뉘어졌네요. 그러면 중립 의견을 주신 이성웅 차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들어가신 것 같아요. 좀 매수가가 꽤 높으신데 AI가 지금 소외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뷰노는 또 실적도 괜찮은데 좀 가줄 수 있을까요? 우선 뷰누, 뭐 루닛 전부 다 네. 이제 AI라고 하더라도 제 의료 AI죠. 뭐 그러기 때문에 일반적인 AI 지금 현재 뭐 트렌드를 타고 있는 부분에서 좀 그 소외되어 있는 그런 좀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뷰노가 작년 초에 5,000원, 그러니까 1,000원, 그러니까 10,000원 이하였던 주가가 작년 9월 달에 6만 원까지 거의 7만 원까지 찍었죠. 7만 원까지 찍고 주가 지금 3만 원대까지 내려왔는데 그만큼 이제 뷰노가 이 의료 AI 최초로 어떤 FDA 승인을 받으면서 혁신 그 기기로 좀 선정한 이후에 이게 기대감이 굉장히 좀 모아졌던 그런 상황이 있고요. 근데 뷰노가 영업이익이나 이런 부분은 계속 그 손실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AI를 떠나가지고 이 의료 쪽 AI라고 한다면, 의료 AI라고 한다면은 의료 기업의 특성은 좀 이해를 좀 접목을 시켜야죠. 왜냐면은 의료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이 계속 투자에 대한 비용은 계속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중요한 게 영업이익이나 이 그 당기 순이익이 손해라고 하더라도 매출액이 계속 우상향 추세에 있다고 한다면은 뭐 그런 부분은 이제 의료 기업들의 어떤 특성 상황이기 때문에 뷰노 같은 경우에도 그런 부분을 지금 하고 있다. 한마디로 매출액은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순손실을 줄이면서 매출액을 늘리는 그런 경우이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전망이나 이런 그 회사의 어떤 큰 어떤 트리거는 저는 많이 없다. 그리고 이런 일본 시장에서 진출을 하는 모습을 봤을 때 정말 열심히 하는 기업이라는 부분은 느껴지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 주가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측면이죠. 시청자분께서도 5만 원 매수가에서 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30%라는 부분은 좀 약간은 맞는 것 같아요. 어떤 성장주는 뭐 실적이 나오는 성장주면 모르겠지만 실적이 지금 많이 안 나오고 있고 어떤 가능성에만 계속 점수를 주는 그런 기업들한테는 전체 포트 비중에서 20% 이하로 낮춰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매수가가 5만 원이기 때문에 당장 낮추는 부분은 약간은 힘들더라도 뭐 그런 부분은 좀 한 번은 용기를 내셨으면 좋겠어요. 뭐 그러기 때문에 주가 좀 반등을 좀 주었을 때는 우선 목표 주가 얼마를 제가 말씀을 드릴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주가 정도 수준에서 봤을 때 그 전에 어떤 4만 원 정도 이상 좀 올라왔으면은 비중을 20%대로 좀 줄이고 그 10%의 그 자금은 정말 AI 쪽에서의 실적이 나오고 또 이제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과 연관이 있는 이 기업으로의 투자에 대한 방향성을 좀 잡으셔도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나머지 20%는 뷰노의 이 회사 자체에 대한 가능성에 어떤 투자를 한다.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네. 시청자님 아직도 듣고 계신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민 좀 해결되셨을까요? 힘들어. 예, 감사합니다. 네, 우리 시청자님, 우리 차장님께서 주신 의견 잘 참고해 보시면서 꼭 수익 꼭 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아유, 힘들어.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님.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바로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가 61,200원, 네. 비중은 30%. 최근에 들어가신 걸까요? 네,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어요? 네, 예. 비중도 꽤 있으신데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걸까요? 전망 이렇게 장기로 갖고 있으려고는 하는데 이렇게 만약에 많이 내려오면 손절가를 좀 알고 싶어 갖고. 네, 알겠습니다. 중장기적인 전망 그리고 손절가까지. 예. 네, 알겠습니다. 여쭤보도록 할게요. 예.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 과연 상승해 줄 수 있을까요? 세 분 어떻게 보시는지 팻말 바로 들어주시죠. 중립한 분, 긍정 두 분입니다. 박병주 매니저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2차 전지는 아까 중립 의견 주셨는데 이건 그래도 긍정이란 말이죠.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좀 괜찮을까요? 네. 자, 이 종목이 방금 앵커님께서 2차 전지는 긍정인데 이 종목은 이렇게, 아니, 2차 전지는 중립인데 이 종목 긍정이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작년에 2차 전지하고 같이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 종목을 긍정으로 봤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회사 자체가 견조한 회사입니다. 연간 매출액이 종합 상사 회사입니다만은 33조가 넘어서가서 거의 40조대를 말아보는 그런 아주 견조한 회사고, 그리고 영업이익도 1조를 넘는 회사인데 지금 시가총액이 9조 9천억, 10조가 안 되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범위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이 정도면 어떤 기업의 가치로 본다면은 좀 더 상승할 여력이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제가 또 긍정적인 포인트를 봤던 것은 우리 전체적인 우리 시황이죠. 우리 이제 종합주가지수, 우리 코스피 시황인데 코스피가 이번에 2,700을 돌파해가지고 이제 오늘은 눌림목을 줬습니다만은 굉장히 중요한 박스권대 2,700포인트를 지난주 돌파하고 나서 이번 주에 눌림목을 주고 있는데, 근데 코스피의 분기봉 그래프가 있어요. 분기봉이라는 거는 3개월 단위로 나눠서 보는 그래프인데 그거를 보니까 올해 2분기 때, 즉 4월 달부터 5월 달 정도에 코스피가 적게는 한 2,900, 많게는 3,000선도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좋은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시가총액이 상위가 10조가 되는 그런 종목이기 때문에 코스피 시황이 올라가면 더불어서 같이 올라가게 될 그런 성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질적 분석을 보더라도 주봉에서 거의 지금 이 가격대를 한 6주 정도를 계속 왔다 갔다 했습니다. 그리고 일봉에서도 매물대를 굉장히 잘 소화하고 있어요. 중요한 포인트는 지난번에 3월 12일 때 대량 거래가 들어오면서 수급이 저는 들어왔지 않는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따라서 이 종목을 저는 긍정적으로 말씀드렸고요. 그렇지만 주식이라는 거는 또 제가 이렇게 전망을 하지만 주식의 확률은 항상 반반이기 때문에 손절 가격은 이 종목을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 1월 달에 121선, 그 밑에 고동색 굵은색 선이 121선 경기선이죠. 경기선이라는 것은 경기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를 나타내는 중요한 이동평균선인데 그 자리에서 주가가 지지해가지고 올라왔기 때문에 이번에도 그 지점을 손절선을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손절 가격은 121선 근처 53,900원인데 거기서 조금 낮춰가지고 때로는 거기를 깼다가 들어오는 경우 있으니까 한 53,500원 손절가를 정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내셔널 긍정적인 의견과 함께 또 손절가까지 알려드렸으니까요.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나도 이렇게 상담 받고 싶으시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그럴 때 저희한테 지금 연락 주시면 되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 문자 상담 잠깐 갔다 오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어떤 문자가 도착했을지 스피드 문자 상담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문자 메시지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 남겨주고 계십니다. 0572번님, 이노 와이어리스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최근에 5G 관련주 참 잘 가고 있죠. 매수가는 33,600원, 8% 비중 보유하고 계십니다. 단기적인 목표가, 중기적인 목표가 알고 싶습니다.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고요. 3070번님, 에이직 랜드 궁금하셔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엔비디아는 3% 넘게 상승했는데 우리 국내 증시 반도체주 힘을 내지 못하고 있죠. 에이직 랜드 6거래 연속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하락하는데 기다리면 회복 가능할까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0938번님은 위메이드 궁금하셔서 연락 주셨고요. 매수가는 72,000원, 비중은 30%, 최근 3거래 연속 큰 폭으로 하락해서 많이 걱정되실 것 같은데요. 잠시 후에 전략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유튜브 채팅창에도 댓글 계속해서 많이 달리고 있습니다. 정은민님께서 나노팀 가지고 계시고요. 27,000원에 비중을 3%, 작년부터 꽉 물려있는데 어찌 대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연락 주셨는데요. 오늘의 스피드 종목 상담은 정태근 이사님 통해서 지금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노와이러스 33,600원, 8% 단기 중기 목표가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은 지금 아시겠지만 5G 같은 경우는 이은 5G 사업이라 가지고 특화망 사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거든요. 그와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노와이러스가 가장 큰 수혜주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5G 관련된 종목 중에서 이노와이어리스 그리고 이제 RFHIC를 제일 좋게 보고 있는데 일단 이제 화면을 보시면 이 하늘색 선 보이실 거예요. 붉은 선. 이게 241선이거든요. 근데 그동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그러니까 2021년도 이후부터 계속 정을 받다가 최근에 와서 어쨌든 지금 올라타는 흐름입니다. 그렇다면은 장기적으로 추세가 좀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본다라면은 일단 가져갈 이유가 발생이 되는 거고 말씀하신 대로 일단 목표가 대응을 하셔도 된다고 봐져요. 일단은 만약에 단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35,000 정도 볼 것 같고 만약 중기적으로 좀 보게 된다라면 한 45,000 정도.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단식으로 계속 하락해 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올라가게 되면서 계속 계단식으로 부딪힐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따라서 일단 대응을 하시면 된다는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 이노와이러스 같은 경우에 가능하다라면은 35,000 이상에서 매도가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에이징랜드인데 요게 이제 아시겠지만 국내 대표적인 이제 그 TSMC 수혜주지 않습니까? 수혜주인데 지금 아까 하나마이크론도 그렇고 에이징랜드도 그렇고 대부분의 반도체에서 다 이럴 거예요. 그리고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목요일날 이제 삼성전자 강세를 보이면서 동진세미케, 유진테크, 하솔케미칼 이 종목 다 올랐었잖아요. 다 올랐다고 오늘 이틀 계속 조정받죠. 또 긴가민가 할걸요? 반도체는 다시 말씀이지만은 지금 상황에서 조금 흔들릴 것 같으면 팔았다가 다시 분위기 보고 사는 거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도 에이징랜드가 74,400원인데 이미 손절가 라인 놓쳤어요. 손절가 라인 놓쳤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는 최소한 올해까지는 가져갈 이유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판 거 제가 봤을 때 매수가까지 충분히 회복시켜 줄 만한 그런 기회가 분명히 온다고 보거든요. 그때까지만 잠시 닫고 있으세요. 그러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기업을 봐야 될지 오너를 봐야 될지 상당히 좀 헷갈리는 종목인데 오너를 보면은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은 종목이에요. 그러나 회사를 보게 되면은 권하고 싶은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지금 최근에 블록체인 비트코인 상당히 뜨겁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게 결국 어디서 확장이 되냐면은 디지털 자산 사업하는 쪽으로 확장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게임즈 같은 경우도 살아남는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온라인에서 모바일 갔듯이 모바일에서 이제 NFT, 디지털 자산 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위메이드가 가장 빠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메이드가 제가 봤을 때는 앞으로 NFT라든지 이런 디지털 자산 사업을 하는 대장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봐요. 온라인 NC소프트에서 모바일로 넘어오게 되면서 컴투스하고 썬데이토지가 대장이 됐었던 것처럼요. 그래서 이분도 72,000원 정도 이제 매수 비중이라고 하셨는데 최근에 한 3일 정도 조정을 보이다 보니까 조금 속된 편을 쓰자면 쫄리신 것 같아요. 근데 쫄리지 마시고요. 차트 전체적으로 넓혀서 보세요. 넓혀서 보게 되면은 충분히 지금 241선 바닥을 좀 다지고 좀 흔들리고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매수가까지는 충분히 버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메이드가 하고 있는 위믹스 사업하고요. 그리고 디지털 자산 사업을 조금만 공부를 하신다라면은 아마 위메이드 좀 흔들리더라도 가져갈 만한 이유가 분명히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나노팀, 이건 2차 전지죠. 나노팀 같은 경우 이제 27,000원 3% 작년부터 꽉 물려 있는데 어찌 대응할까요? 그러네요. 정말 꽉 물려 계시는데 요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손절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피하게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가격에 손절하시라고 만약에 말씀드리면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그리고 2차 전지는 적어도 바닥은 다졌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져가기엔 좀 고통스럽지만은 적어도 팔 이유는 없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불가피하게 보유를 할 수밖에 없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피드 문자 상담 도와드렸고요. 저희 여전히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 접수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 그리고 문자 번호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오늘도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 전화로 한번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어떤 종목 들고 계실까요? 신라젠 신라젠 매수가랑 비중은요? 5,720원에 비중 15%입니다. 지난주쯤에 매수하셨나 봐요. 아니, 오래됐습니다. 오래되셨어요. 예, 그리 오래되진 않는데 나오자 몇 달 됐습니다. 갑자기 유증 발표하셔가지고 놀라셨을 것 같아요. 예, 네, 그럼 앞으로 한번 전략도 만들어 드리도록 할게요. 예. 네, 신라젠 과연 반등해줄 수 있을지 세 분 신라젠에 대한 의견 바로 들어주시죠. 의견이 중립 두 분 그리고 부정 한 분입니다. 이성웅 차장님께 중립에 대한 의견 여쭤보도록 할게요.
뭐 하락하긴 했는데 그나마 뭐 양봉으로 마감을 하긴 했거든요. 좀 본업에 대한 모멘텀은 좀 없는 건지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까요? 그러겠지만 참 이게 안타까운 것 같아요. 뭐 신라젠 같은 경우에도 이 뭐 상장이 이제 재개된 이후에 정말 이제 정말 안 좋았었죠. 안 좋았었던 악재들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주가에 뭐 반영됐다. 그리고 이 종목에 대한 뭐 다음 달에 또 이제 학회나 이쪽에서의 발표되는 부분, 또 이제 이제 뭐 팩400 이거에 대한 임상 3상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기대를 많이 하고 싶은데, 근데 이제 이 신라젠도 그렇고 또 어떤 바이오주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유상증자라고 했을 때 참 이게 투자 심리가 좋게 보지는 않기 때문에 오늘 이런 급락이 나오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 그래서 신라젠 자체적으로도 유상증자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차입금 상환이 아니라 일단 신약 개발이나 뭐 이런 쪽에서 연구개발비로 쓴다고 했는데, 근데 이제 시선은 오늘 이게 급락한 걸 봤을 때는 뭐 그런 그 부분으로 생각한 게 아니라 전통적인 유상증자가 악재로 지금 받아들이는 경우를 그대로 좀 주가에 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근데 우선은 지금 15% 정도면은 5,720원이면 내일 정도에 한번 좀 생각을 내일 정도에 한번 좀 판단을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저는 중립을 드렸다고 생각이 되고 있고, 만약에 비중이 저는 앞서서 이제 뷰노 말씀드렸다시피 20% 이상 또 30% 이상 가게 된다고 한다면 저는 20% 이하로 줄이라고 좀 말씀을 드릴 텐데, 근데 이제 어떤 신라젠의 이런 비중 같은 경우가 15% 이하라고 한다면은 내일 또 어떤 반등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한번 오늘은 지금 시간을 얼마인지는 제가 한번 좀 봐야겠지만 내일 한번 좀 그 주가 상황을 보고 판단하시는 게 제일 안전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신라젠의 어떤 문제라기보다는 이 바이오주들이 유상증자를 했을 때의 이 전체적인 주식시장에서의 시각, 뭐 이 부분이 좀 문제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제 이거에 대한 이 제약 바이오주들이 항상 이 주가가 주도주로 갈만했을 때 항상 이런 유상증자 또 임상실험에 대한 이 이벤트적인 부분에 있어서 주도주에 대한 부분이 한계가 오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으로 좀 안타깝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유상증자라는 이슈가 있긴 하지만 좀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나 내일장에서의 주가 흐름도 눈여겨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의견 드려봤습니다. 신라젠 잘 참고하시면서 대응 전략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도 만나보도록 할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하늘사료요.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네, 6,996에 16%요. 좀 오래 되셨나 봐요. 네, 오래됐어요. 그래도 오늘 상한가 나와가지고 좀 한숨 놓으셨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걸 더 들고 가야 되는지 어찌 될지 궁금해서요.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전략 한번 만들어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네, 박병주 매니저님께 바로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한일사료 앞서서 저희가 짚어보기는 했는데 지금 어떤 대응 필요할지 좀 오래 들고 계셨다고 하거든요. 네, 제가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아마 매수 가격이 6,900원대 되니까 아마 그 작년에 5, 6월 달에 사셔가지고 지금 계속 들고 있는 것 같아요. 다행히 그래도 오늘 지금 26.32% 정도 올라가지고 손실이 많이 회복된 것에 대해서 정말 저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종목을 이제 오늘 보면 모양이 보기 좋게 캔들이 장대 양봉으로 나와서 추가적으로 더 오를 수 있느냐라고 이제 이 캔들만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종목을 여기 보니까 오늘 동시효과에서 가격을 또 억지로 끌어올렸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때는 시간외를 봐야 됩니다. 추가적으로 올 수 있는가는 시간외를 봐야 돼. 시간에서 조금 밀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 종목은 아마 제가 이제 추정컨대 과거에 저의 어떤 이런 시간의 종목들이 이제 그 전에 올랐다가 시간에 밀렸을 때 이런 종목을 추정을 해 통계를 보면 다음 날은 아침에 반짝 올랐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향이 좀 강하다. 그리고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현재 실적을 받쳐주지 못하고, 그리고 또 재료 자체가 예전에 사료 관련 재료로 그 2022년에 크게 그 해먹었던 주식이에요.
따라서 이제 계속 이 종목은 그때를 정점으로 해서 내려오고 있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상승 여력이 더 크다라고는 저는 좀 말씀드리기 힘들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그 매수가 대비 상당히 이제 어느 정도 손해를 봐서 안타까운 마음은 있겠습니다만은 이 종목을 이제 대처를 잘 하셔가지고 손실을 좀 이렇게 줄이는 선에서 하셔가지고 또 다른 쪽에 또 좋은 업종과 종목들이 아주 지금 우리 시장은 풍부하니까 그쪽에서 회복을 노리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는가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일 사료에 대해서 정말 꼼꼼하게 또 말씀드려봤으니까요. 우리 시청자분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 다음 시청자분 만나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오늘 어떤 종목 갖고 계실까요? 에코프로요. 아, 에코프로 매수가랑 비중은요? 64만 9,800원에 20%. 아, 최근에 매수하신 거죠? 오늘 들어갔어요. 아, 오늘요? 네, 아, 앞으로의 전망이 궁금하신 거죠? 예, 전망이. 네, 바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네, 네, 정태근 이사님께 한번 바로 여쭤보도록 하죠. 에코프로 참 어려운 종목인 것 같은데 앞으로의 전망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앞으로 전망과 달리 네. 그냥 이제 요 종목은 액면 분할 이슈 그걸로 해서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액면 분할 이렇게 좋지 않게 보는데 주변에서는 액면 분할을 계속 분위기를 좋게 만들어 가더라고요. 그래서 과거에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액면 분할 한다 그래가지고 그 무상 증자처럼 그 이자까지 주가 상승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대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액면 분할 이슈로 인해 가지고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 상승 이용해 가지고 수익 내고 나오십시오. 나와가지고 다른 2차 전지로 가시던 아니면 다른 섹터로 가시던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은 그 과거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라든지 아모레 퍼시픽이 분할하고 난 다음에 주가가 어떤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최근에 또 액면 분할한 기업이 있는데 제가 그게 종목이 지금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종목도 지금 액면 분할하고 난 다음에 계속 옆으로 기고 있거든요. 그런 사례를 보더라도 저는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할 이전까지 주가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그 상승 이용해가지고 좀 수익 내고 나오시라는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에 분할 이슈로 인해가지고 한 75만 원 정도 만약에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욕심내지 마시고요. 분할 이슈로 인해가지고 주가 상승했구나라고 생각하고 그 전후 가격이 오게 되면은 그 이상에서 팔고 나오시고 그 뒤는 보지 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